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1672페이지 3번의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보겠습니다. 사마엘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감 2번의 책임의 연대성. 공동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통설 판례는 부진적 연대채무를 부담하죠. 즉 모든 행위자가 전부 불법임을 지며 그것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보가 경미한 자라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리고는 배상의 범위.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 손해와 통상손해, 특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별 손해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학설은 특별 손해에 관하여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자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 이번에 예견 가능성이 없는 자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단번에 특별 손해를 수인이 공동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과 수인 중 일부의 과잉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일부의 자가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나 후자는 초과행위를 한 자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 4번은 1672페이지 706조 제1항 사망의 경우는 면책될 수 있으나 제2항의 경우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사견으로 피해자 보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행위자 중 1인이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행위자는 연대 채무를 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을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별로 별개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로 손해가 서로 달리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르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을 감화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 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피해자의 과실,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판례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이와 같이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 행위자 중에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 입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 판례가 있는데요. 2014년 법행에 나온 거 제가 글씨를 참 개발해가 썼습니다만 공동불법 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할 때, 즉 구상공자가 공동면책행위라는 때부터 기산한다. 양가로 니은 1673페이지 즉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공동불법 행위자 간의 과실을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양가로 디귿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표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 해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별로 별개 해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땡땡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양감 3번의 부상관계
공동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되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비율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준다. 그리하여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공동불법 행위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파악하는 사견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통설 판례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면서도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한 분야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또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동시에 피해자더라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 중 손해를 본 제3자에게 배당한 때에는 그 피해자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의 구상에 있어서 통지에 관한 426조가 적용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부신정 연대채무라고 보는 판례는 4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학설은 구상 청구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존재 및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칙에 비추어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에도 사후통지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이 된다.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연대채무자라고 이해하는 사견의 견지에서는 426조가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설사 부진정 연대채무로 새겨도 공동관계를 인정하고 부담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구상권 제한에 관한 그 규정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 공동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책임을 지되 공동불법 행위자를 그 관계에서는 1674페이지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 행위자의 채권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행위에 관하여 불법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상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을 공동불법 행위자의 사이에서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인한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범위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희소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에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구상권의 발생 시점을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할 것이다. 양가 디귿 수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이나 그 부동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그 성질상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425조 1항에 의하면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 채무자에 하나는 것이며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지는데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에게 그 연대보증은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리을 어느 공동불법 행자를 위하여 보증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 행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는 어느 공동불법 행자를 위하여 그가 이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의 보증인을 위하여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구상보증인의 피보증인은 아닌 다른 공동불법 행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양가로리엔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 행자의 부담 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 행자의 부담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 행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에 대해 반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실효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 양가로 비읍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가 수행인 경우에 1675페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범위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 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익의 구상 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형 연대 채무로 범위 상당하다. 양가로 시옷 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당법 제2조 1항 단서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가배당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일반 국민이 공동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자동차 운행 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규칙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배당 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규칙 비효에 따른 보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간인은 일정한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배상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 규칙 비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비춰지는 이익의 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국가는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위 헌법과 국가배당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당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피해 군인 등은 위 헌법 및 국가배당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배당 청구권을 상실한 대신에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 부담이 없는 확실한 국가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특별한 의무가 누리고 있음에 관하여 민간인으로서는 손해 전부를 배당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권리침해에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는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 불인정 연대 채무자로서의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당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 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에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규칙 부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치다 올리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행 공동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당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 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당금을 보험액으로 만든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3법 682조의 소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 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해 의존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 1676페이지 생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로 할 것이다. 양가로 지읒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부진자인데 전부 파악하여 변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나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한다. 그리고 상계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던 과거의 판례를 전환부지 판결로 변경하고 부진자인데 채무의 경우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겠다. 네, 지금 너무 빠르게 온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해서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